자, 그 다음에 그 심화 사례 들어가기 전에, 그죠? 그 214페이지 심화 사례 들어가기 전에 아까 그 19번 또 하나 지문 한번 보면 19번에 1번, 그죠? 그 건전항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건전항이 담보하는 원본 확정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데 그 원본의 확정기를 어떤 거로 보느냐 하는 게 이게 또 중요하다. 원본의 확정기를 만약에 이게 무슨 기? 결상기. 무슨 기? 결상기. 그 다음 피담보채권 확정기일. 피담보채권의 확정기일 하면 이건 결상기거든. 이건 다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요 후순위 권리자 이런 사람은 제3자 없이 승낙 없이 무슨 없게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거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기억한다. 그래서 그 원본 확정기를 다른 말로 아까 피담보채권 확정일, 그지? 다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자기들끼리 합의로. 그런 경우는 후순위 권리자 없이 동의 없이 무슨 없게 자유롭게. 그래서 건전항은 금액 정액하는 거 빼고 전부 다 없이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은 무슨 관계인이 아니다.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그치? 그 다음 3번은, 아까 3번은 두 개로. 확정 전에는 채권만, 한 개의 채권이 피담보 채권이 이전했다고 해서 건전항권 이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건전항권 아무런 변동이 없고. 그럴 때는 확정 전에는, 그죠? 그래서 요 피담보 채권. 확정전, 이걸 다른 말로 무슨 기전? 결상기전. 그치? 결상기 전에는 무슨 양도가 있어야 되고, 계약 양도가 있어야 무슨 저당 이전? 건저당권 이전. 하고, 확정되려는 거기에 있는 것처럼 한 개의 채권 양도가 있다고 해서, 채권 양도가 있다 해서 건저당권 이전하는 것은 아니다. 그지? 요거. 반드시 무슨 양도가 와야? 계약 양도 와야 건저당권 이전. 근데, 피담보채권 확정 후, 피담보채권 확정 후, 결상기 후는, 피담보채권이 어떻게 하면, 이전하면, 즉, 채권 양도, 대입변제, 피담보채권 이전, 피담보채권 이전 하면 무슨 저당권? 건저당권 이전. 이렇게 된다. 그래?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억해. 그래서 거기에 3번은, 아까 그 3번은 틀리려면 앞에 무슨 기전? 결상기전, 피담보채권 확정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경우는 채권 양도, 피담보채권 이전, 피담보채권 이전 해도 건저당권 이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치? 무슨 양도가 있어야? 계약양, 통. 그렇게 기억하고 온 거지. 그래서 19번은 조금 이게 문제 만들면서 단어를 명확하게 안 쓰면 이게 어려워진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그래서 여러분 기본 내용만 알면 되지 이게 맞다 틀리다 여기에서 다툴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아까 잘 나오는 거는 아까 무슨 기? 결상기 피담보채권 확정일. 이런 무슨 없게 자유롭게 바꾸되 후순위 권리자 없이 동의 없이 되기 전에는 확정 전에는 다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그러면 확정 전에는 다 바꿀 수 있지만 뭐 이후에는, 확정 이후에는 무스럽게 자유롭게 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기억하면. 그럼 만약에 확정 이후에 바꾸려면은 요것처럼 1번처럼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권리자와 무슨 관계인 제3자 뭐가 있어야 승낙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214페이지 심화 사례 간다. 하고 자, 그럼 1번부터 가는데 그죠? 214페이지 심화 사례 한번 보면, 자, 갑은 채무자 을 소유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받았다. 틀린 것 그죠? 그럼 갑은 채권자, 을은 무슨 자? 채무자. 그거 빨리 정리해야 되겠죠. 그죠? 1번 불법 말소. 그게 핵심이지. 무슨 말소? 불법 말소. 소멸하지 않는다. 그 다음은 갑은 을에 대한 채무는 반드시 금전 채권일 필요는 없다. 그걸 아까 특정물 인도 청구권도 비담보 채권을 할 수 있고 단지 금액으로 표시. 그 다음에 갑의 비담보 채권은 실행 당시에 금전 채권이어야 된다. 그죠? 금액으로 어떻게 표시? 무슨 채권? 실행 시에만. 실행 당시 금액으로 표시. 그걸 무슨 채권? 금전 채권. 그럼 자, 2번 3번을 통해서 문제 기억하자. 설정 당시에는 금전 채권일 필요는 없다. 근데 실행 당시에는 금전 채권 금액으로 표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표현한다. 그 다음에 4번 갑과 을 사이에 성립시킨 계약이 무효다. 그럼 채권이 무효면 저당권도 무효. 무슨 성? 부종성. 영향을 주지 않는다가 아니고 영향을 준다. 그 다음 5번 갑의 을에 대한 채무는 설정 당시 반드시 성립하지 않아도 된다. 그지? 갑의 을에 대한 채무는 설정 당시에 반드시 성립. 그래서 여러분 저당권을 이제 하면은 장래 특정 채권을 담보. 됐습니까? 장래. 그럼 설정 당시에는 채권이 없어도 관계 없다. 언제? 나중에 특정될 수 있으면 저당권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장래 불특정 다수 하면 무슨 저당? 근저당. 장래 특정 채권 하면 무슨 건? 저당권. 그래서 채무는 설정 당시에 반드시 성립하지 않아도 된다. 짱 중요. 그 다음 2번 갑 소유 토지를 목적으로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면 을이 무슨 자? 채권자. 갑은 채무자. 갑의 사망하고 상속인 병이 토지 위에 건물. 자, 그러면 어쨌든 갑이 채무자인데 갑이 죽고 상속인 병은 갑이나 똑같은 사람이다. 그럼 이 상속인이 토지 위에 건물을 무슨 축? 신축. 그럼 설정자가 신축 똑같다. 갑이 신축한 거는 마찬가지다. 무슨 경매? 유형인의 일괄경매. 그치? 무슨 경매? 일괄경매. 그래서 옳은 것. 토지와 건물을 무슨 시에? 동시에 붙이고 토지 대금만 무슨 변제? 우선 변제. 이걸 무슨 경매? 일괄경매. 그럼 3번 갑니다. 채무자 을은 자기 소유 나대지의 채권자 갑을 위하여 저당권 설정한 후, 이것도 이제 토지의 저당권 이후에 무슨 축? 신축. 다음은 무슨 경매? 일괄경매. 채무불이행으로 갑으로부터 강제집행 받기에 이르렀다. 이 경우 옳지 않은 거 됐습니다. 갑이 토지 대금만 충분히 변제받을 수 있더라도 일괄경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요거를 뭐냐면은 여러분 보통 공동저당에서는 A 물건만 가지고 충분히 비용까지 배당받을 수 있다 하면 동시에 실행하는 거 허용하지 않는다. 이걸 과잉경매 금지의 원칙이다 이렇게 한다. 예? 과잉경매 금지의 원칙. 금지의 원칙은 어디에? 공동저당에는 적용되지만 무슨 저당? 공동저당에는 적용되지만 일괄경매에서는 무슨 경매에서는? 일괄경매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괄경매는 토지만 가지고 무슨 분이
충분히 실행할 수 있어 또 무슨 경매할 수 있다? 일괄 경매할 수 있다. 꼭 기억합니다. 이걸 뭐 과잉 경매 어느 한 개 가지고 공동재단에서는 어느 한 개만 가지고 무슨 분이 충분히 비용까지 배당받을 수 있으면 다른 거 동시에 실행하는 거 허용하지 않는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뭐 과잉 경매 금지의 원칙 되겠습니까? 예. 어디에는 적용하지만 공동재단이 되지만 무슨 경매에서는 일괄 경매 토지만 가지고 충분히 배당받을 수 있어 또 무슨 경매할 수 있다? 일괄 경매할 수 있다. 1번 맞다. 그 다음 갑은 일괄 경매 신청할 수도 있고 토지만, 그럼 일괄 경매되는 경우는 저당권자 갑이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 일괄 경매되는 갑은 우선 면제권은 건물의 경매대에서는 원칙적으로 대가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 을로부터 위 나대지의 소유권을 양도받거나 용의권을 설정받은 제3자 병이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 타인이 신축하여서 소유하고 있으면 무슨 경매 안 된다? 일괄 경매할 수는 없고 뭐만 실행? 토지만 실행. 경락인 건물 뭐 철거. 그 다음에 경매들과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경락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철거 요구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럼 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다른 말로 아까 뭐 원칙적으로 되겠습니까? 다른 말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단의 사정이 같은 말이다. 전부 다. 자, 4번 갑니다. A가 1순위 건재당, B가 2순위 건재당, C가 유치권. 늘 잘 나오죠? 자, 요거 다른 시험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겁니다. 다시 A가 몇 순위? 1순위, B가 몇 순위? 2순위, C가 무슨 건? 유치권. 옳은 거. 자, B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자, 여러분 경매가 되면 저당권, 건저당권은 무조건 무슨 것? 깨끗. 유치권은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자, 원래 정확하게 하면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유치권 해야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고 대항을, 경매 신청 이후에 유치권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단데 특별한 말이 없이 유치권 하면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을. 그렇게 세 개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 자, B가 경매를 신청하여 D가 경락받아 새 소유자가 된 경우 A 건저당권은 소멸한다. 일단 경매가 되면 저당권 건저당권은 뭐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무슨 것? 깨끗. A가 경매를 D가 경락받아 새 소유자가 된 경우는 C는 유치권자입니다. 새로운 소유자 D에게 반환을 뭐 거부할 수 있다. 그래서 맞는 거 몇 번? 2번. 자, 3번은 가면 A가 확정된 비담보채권과 함께 건저당권을 E에게 양도하면 하면 뭐 A가 1순위죠. 그럼 K가 여전히 몇 순위? 1순위. K가 여전히 몇 순위? 1순위. K는 B보다 후순위가 아니고 뭐 선순위. B가 경매를 신청해 D가 새 소유자인 C는 경매 때문에서, 자, 유치권자는 반할 무슨 절? 거절할 수 있을 뿐이지 무슨 변제? 우선 변제 주장할 수는 없다. 그래서 유치권은 무슨 변제권 없다? 우선 변제권 없다. 그러면 A가 일시적으로 0이 되어도 건저당권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5번 갑니다. 또 나왔습니다. 갑은 그 소유의 나대지의 을의 저당권 건물을 신축. 이건 무슨 경매? 일괄 경매. 그지? X토지의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개시 결정 전에 갑이 A에게 건물 소유권을 뭐한 경우? 이전. 그럼 실행 당시에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무슨 경매 없다? 일괄 경매 없다. 되겠습니까? 예. 어쨌든 토지 소유자가 지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건물 이전했다. 그럼 무조건 실행 당시를 기준한다. 실행 당시에 다르다. 설정 당시에는 뭐만 있고? 토지 이후에 건물을 지어지고 실행 당시에 다르다. 무슨 경매 없다? 일괄 경매 없다. 그 다음 을의 저당권이 실행되어 B가 X 토지를 뭐 매수하고 매각 대금을 다 낸 후에는 갑은 법정상권. 여러분 일괄 경매 유형이죠. 위에 본문에 무슨 경매 유형이다? 일괄 경매 유형이니까 무조건 법정지상권 OX, X. 그 다음에 이거 저당권 설정 뒤 X 토지의 통상 강제 경우에 C가 토지를 취득한 경우 건물 소유자 갑은 법정지상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5.
저당권 설정지에 D가 X 토지를 매수하여 토지의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을이 저당권이 실행되면 D의 자 X 토지를 매수 취득하여 하면은 자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죠. 그럼 토지 소유자는 제3취득자지. 근데 그 토지에 경매가 돼 가지고 거기에 비용이 들었다. 무조건 필요비, 유익비, 매수위로 배당받는다. 2순위. 경매대원에서 모든 저당권자보다 무슨 저 먼저 우선 받을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요때 D는 제3취득자. 무슨 취득자? 제3취득자로서 필요비, 유익비, 산청권 되겠습니까? 무슨 취득자? 제3취득자. 그래서 맞는 것은 어느 거? D가. 자, 그 다음에 옳은 것. 갑은 주어. 을에 대한 금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러면 갑은 채권자지. 을에 대한 금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을의 X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했다. 그 후 병이 X토지에 무슨 권 취득했다? 저당권. 갑은 몇 번? 1번. 병이 몇 번? 2번. 갑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OX, X. 핵심 단어. 핵심 단어. 저당권은이지. 여러분, 저번 주에 했잖아요. 2개. 몇 개? 2개. 근데 채권만 분리하면 뭐, O. 하면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뭐, 소멸. 저당권만 분리하면 OX, X. 그럼 여기는 핵심 단어가 뭐가 핵심 단어고, 저당권을 하니까 양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을이 갑에게 이행기에 전부 변제하면은, 여러분, 저당권은 완불함 영수증 받았다.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유효, 무효, 소멸.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2번 정답.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3번 갑니다. 저당권의 등기는 효력 존속 요건이므로 OX, X. 됐습니까? 뭐? 성립 요건. 효력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3번은 틀린 게 왜 틀렸노? 존속 요건. 존속 요건이 아니고 뭐? 성립 요건. 성립할 때만 있으면 된다. 그 이후에 불법 말소됐다.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근데 불법 말소 후 4번은 무슨 매? 경매 하면은 회복은 허용하지 않는다. 5번 갑명의 저당권자가 무효인 경우는 병이 저당권자가 존재하더라도 갑과 을의 명의 저당권은 다른 채권을 담보한 저당권 등기로 유용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뭐가 있으면 후순위가 있으니까. 무슨 순위가 있으니까? 후순위가 있으니까 무슨 등기 유용? 무효 등기 유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5번은 후순위가 있는 상태에서는 무효등기 유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5번 되겠습니까? 그래서 4번은 불법 말소하면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는데 무슨 매가 이루어진 경우 경매 말소 회복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까? 예. 나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7번 갑니다. 공동저당. 갑은 을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 갑은 하면 채권자입니다.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XY 공동저당. 그 후 병은 을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X 토지의 저당권 설정했다. XY가 동시에 경매되는 경우는 어느 토지의 경매대금에 갑은 변제받게 되는가. 자, 어디에다 동그라미 쳐야 되노? 일단 동그라미 포인트. 동시배당, 동시경매. 무슨 경매? 동시경매하고, 그 다음에 또 토지가 누구 거냐 중요하다. 둘 다 채무자권에 위에. 한 개는 채무자, 한 개는 물상보증인 하면 다르다. 자, 둘 다 누구 겁니까? 채무자. 누구? 을의 소유의 XY 토지의 공동저당. 됐습니까? 그 다음에 X의 병이 을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2번. 그러면 후순위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자, 중요하다. 뭐 지금은 X에는 후순위가 있고 Y는 후순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Y는 한 개만 있잖아. 갑. 그지? 있든 없든 둘 다 누구 거고? 채무자 거지. 둘 다 X와 Y 둘 다 뭐? 채무자. 둘 다 채무자면 무조건 동시에 했다. 후순위 있든 없든 관계없이 경매가액에 뭐하여? 비례. 그럼 답 끝났네. 몇 번? 5번. 이렇게 한다. 그럼 여기서
병이 을에 대한 채권 담보에 X 토지의 저당권 설정했다. 병은 X에 병이 2순위 있는 건 이건 함정이다. 있던 없던 관계 없이 둘 다 무슨자 거면 채무자 거면 경매가액에 뭐하여 배례. 지금 됐습니까? 예. 병은 함정이다. 병은 아무 관계 없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느 게 제일 중요하노? 본문에서 을 소유의 XY 토지에 그거 동그라미 하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줄 X 토지, XY 토지에 동시에 경매되어 배당하면은 병이 있건 후순위가 있던 없건 관계 없이 경매가액에 뭐하여 배례.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그치? 그래서 만약에 7번은 제목 붙이면 동시실행, 채무자 목적물 동시실행, 경매가액에 비례. 후순위가 있어도 경매가액에 비례. 그치? 자, 갑니다. 8번. 그럼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만약에 아까 X는 채무자, Y는 물상보증이면 동시에 실행해도 누구 거부터 전액배당, 채무자 전액배당 부족한 게 있으면 무슨 보증인? 물상. 그 중개사는 그렇게 나온다. 둘 다 채무자면 동시에 경매가액에 비례. 하나는 채무자, 하나는 물상보증인 실행만 동시에 할 뿐이지 누구 거부터 전액배당, 채무자 배당받고 부족한 게 있으면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 그 두 개만 조심하면 된다. 그럼 자, 8번 갑니다. 갑은 을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하면 여기는 또 을이 채권자지. 갑은 주어 차용하면서 하니까 누가 채권자? 을이. 위에는 누가 채권자? 갑이 채권자. 되겠습니까? 항상 그래서 채권자가 누군지, 요거는 갑은 을로부터 차용하면서 하니까 을이 채권자지. 누가 채권자? 을이 채권자. 자신의 A, B, C 부동산의 저당권 둘 다 전부 다 셋 다 전부 다 누구 권의? 채무자. 그럼 동시에 실행하면 경매가액에 비례. 그 후 을은 채권자 및 갑이 채무이행을 변제하지 않고 부동산을 동시에 경매했습니다. 근데 경매대금이 A는 9천, B는 6천, C는 3천이었다면 을이 B 부동 변제받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 자, 경매가액에 비례. 자, 그러면 봅니다. 들어갑니다. 금방 아까 7번 적은 거 기억해야 되는데, 이게. 금방, 7번 뭐죠? 과잉경매 금지의 원칙. 금방 뭐래도? 어디에만 적용하고? 공동재단에만 적용하고, 일괄 경매에서는 토지만 충분히 변제받을 수 있어도 일괄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일괄 경매에서는 과잉경매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꼭 기억해야 된다. 중요하다, 이게.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포인트. 자, 근데 여기 지금 그럼 전부 다 누구 거고? 갑 거, 채무자 거지, 그지? 갑 거 무슨 자? 채무자. 그러면 어쨌든 채무자 건데 그건 필요 없고, 그럼 X, Y, Z, 그지? 그럼 지금 을이 얼마? 1억 5천. 얼마? 1억 5천. 그지? 얼마? 1억 5천. 채권자, 채무자인데 요거는 얼마 경매? 얼마? A, B, C입니까? 예. A, B, C. 9천, 6천, 3천. 해서, 얼마? 1억 5천, 3개. 근데 이게 3이니까, 그지? 3대 2대 1. 얼마? 3대 2대 1. 머리 좋은 사람은 계산 안 해도 하겠잖아요. 요 3개에 1억 5천. 근데 안 되잖아, 그게. 그지? 그러면 이제 계산하는 방법은 한 개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요게 몇 대 2? 몇 대? 3대 2대 2. 요게 만약에 3천만 원이면 요거 얼마? 2천. 요거는 1,000. 이렇게 되는 거지. 예를 들면 몇 대 1이니까 3대 2. 요게 얼마 나왔다? 3천만 원이다. 얘는 요거는 2천만 원, 요거는 1,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요 한 개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아무거나 계산하면은, 자, 계산하는 방법, 잘 본다. 받을 금액 얼마? 1억 5천. 요 받을 금액
곱하기 물건 합산액 셋 다 하면 얼마고? 1억 8천. 해당 목적물 가액, 해당 목적물 가액 얼마? 9천. 항상 숫자는 간단하게 나온다. 몇 분의 1? 2분의 1이니까 요거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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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00. 얼마? 7,500. 그지? 맞습니까? 7,500이고. 그러면은 끝났네. 한 개 하면은. 이게 얼마? 3대 2대 1이니까 이게 7,500이니까 요거는 2니까 얼마? 5천. 선생님 그러면 또 다시 한번 해봐. 그럼 B는 다시 계산하면은 1억 5천. 요거 하면 이건 7,500. 요거는 1억 5천 받을 금액 얼마? 1억 8천. 세 개 합산한 분의 얼마? 6천 하니까 몇 분의 1? 3분의 1 하니까 이건 얼마? 5천. 끝났죠, 그지? 그럼 A 물건에는 얼마? 빨리 7,500. B 5천. C 2,500. 이렇게 가는 거지. 계산 안 해도 세 개 합쳐서 얼마? 1억 5천. 다시 A 7,500. B 5천. C 2,500 이렇게 배당받는다. 그러면 세 개 합치면 얼마 된다? 1억 5천.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을이 B 부동산에 받는 금액은 얼마냐 하면 얼마? 5천. 또 을이 A 부동산에 배당받는 금액은 얼마냐 하면 뭐? 7,500. 을이 C에게 배당받는 금액은 얼마 하면 뭐? 얼마? 2,500 이렇게 가는 거지. 그지?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간다. 자, 그 다음 9번 갑니다. 되겠습니까? 요 C에서는 얼마 배당받는다? 2,500. 그지? 몇 대? 1대 2대 3이니까. 그지? 지금 됐습니까? 자, 간다. 9번 갑니다. 갑은 채무자 을의 X토지와 이건 또 갑은 채권자다. 8번은 을이 채권자고. 그지? 7번은 갑이 채권자고. 9번은 누가? 갑이 채권자지. 갑이 9번은 갑은 채무자 을의 X토지와 제3자 Y 의 피담보 채권 5천만원 1번 공동저당. 정은 을에 대한 피담보 2천만원 2번 저당. 무는 Y 토지에 대해서 피담보 3천만원 2번 저당을 취득하였다. Y 토지가 경매되어 배당을 5천만원 전액이 갑에게 배당된 후 X 토지의 매각대금 중 4천만원이 배당되는 경우 무가 X 토지 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자, 요거는 지금 여러분 요 한 보자. 요거 지금은 그거 어떻노? 빨리 그림 그려야 되지, 그죠? 얼마? 갑이 을에게 얼마? 5천. 얼마? 5천. 근데 한 개는 뭐? 한 개는 뭐? X. X는 누구 거? 빨리 채무자. Y는 무슨 보증인? 물상 보증인. 근데 1번 갑 공동 1번 갑 공동 됐습니까? 1억 5천 1억 5천 아니 1억 5천이 아니고 얼마? 5천. 이제 죄송합니다. 5천 하고 2번 정은 X 토지에 되겠습니까? 2번은 뭐? 정. 이거는 뭐 Y 뭐 2번 정은 저당권 얼마? 2천. 얼마? 2천. 2천만원 저당권. 그 다음 2번 누구? 무는 Y 토지에 대해서 3천.
Y 토지에 대해서 얼마? 3,000 저당.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요렇게 2번 저당. 근데, 여러분, 원칙은 어느 거 실행해야 되는데, 채무자한테 뭐, Y 목적물 전액 실행했단 말이지? 전액 실행해가지고, 자, Y 토지의 경매대에서 5천만원 전액이 갑에게 배당된 경우. 자, 그럼 만약에 이걸 실행했는데, 갑은 5천인데, 얼마 배당받았다? 얼마? 4천. 그럼 결국 이 Y 물건이 얼마의 경매가 됐냐 하면은 4천에 경락됐다. 이런 말이겠지. 그럼 누가, 갑이 5천인데 얼마 지금 배당받았습니까? 5천입니까? 죄송합니다. 저당권. 근데 Y가 경매 배당금 5천만원 전액이 갑이, 5천만원, 그죠? 5천만원 전액을 배당받았단 말이지. 5천만원 전액을 뭐 받고, 배당된 후 끊고, X 토지 매각 대금 중, X 토지 매각 대금, X 4천만원이 뭐 된 경우? 배당. 얼마? 4천만원이 배당된 경우. 자, 그러면 이걸 경매했는데, X 토지를 했는데, 얼마에 경락됐다? 4천이 경락됐단 말이지.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누가 돈 갚았노? 물상보증인이 누가 갚아야 될 거를? 채무자가 갚아야 될 걸 누가 갚았노? 물상보증인이 5천만원 전액 배당 갚았잖아요. 그럼 누가 돈 갚았노? 물상보증인이. 그럼 자, 이제 물상보증인이 채무자 목적물 실행해가지고 자기는 지금 얼마 갚았기 때문에 5천만원 갚았기 때문에 요 X 채무자 목적물에서 얼마 배당받아야 되노? 5천 배당받아야 되잖아, 그지? 근데 요 물은 또 누구한테 돈 받을 거 있노? 물상보증인. 그럼 물상보증인이 X 채무자 목적물에서 얼마 배당받아야 되노? 5천 배당받아야 되는데 이거 얼마 지금 밖에 경락이 안 됐노? 4천. 그럼 누가 전부 다 가져가노? 물상보증인이 가져가야 되잖아, 그지? 물상보증인이 얼마? 4천 가져가는 건데 요 무가 됐습니까? 무가 얼마? 무는 얼마 배당받아야 되노? 3천. 그지? 무가 X 토지에서 물상보증인이 요 4천 배당받는 거를 여기서 누가? 물상보증인에 대한 채권자 얼마? 3천. 무가 얼마? 3천 배당받고 물상보증인 나머지 얼마 가져가노? 1,000 가져가는 거지. 만약에 X 토지에 원래는 자기가 얼마 받아야 되는데 물상보증이 얼마 받아야 되는데 5천 해야 되는데 X 토지가 지금 얼마에 경맥됐노? X 토지 대금 중 뭐 4천만 원이 배당된 경우. 자, 물상보증인은 얼마 가져가야 되노? 4천. 원래는 얼마 가져와야지? 5천. 얼마 갚았으니까? 5천 갚았으니까 누가 갚아야 될 거를? 채무자가 갚아야 될 걸 누가 갚았네? 물상보증인. 뭘 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다시 누가 갚아야 되는데? 채무자가 갚아야 되는데 누구 목적물 실행했노? 물상보증인. 실행해갖고 얼마? 5천 가져갔잖아요. 그럼 5천은 누가 갚은 거고? 물상보증이 갚았잖아요. 그럼 물상보증이 채무자 목적물 다시 실행해갖고 자기가 얼마 배당받아야지? 5천 받아야 되는데 여기 지금 얼마에 배당됐노? 4천. 그럼 물상보증이 얼마? 원래는 얼마 갚았으니까 5천 갚았더니 5천 받아야 되는데 5천이 안 되잖아 지금. 배당된 게 얼마 배당됐으니까 4천. 어쨌든 4천 전액 자기가 물상보증이 가져가잖아요. 물상보증이 가져가는 거를 또 누가? 물은 누구한테 돈 받을 거 있노? 물상보증이 갚을 수 있는 걸 4천 중에서 자기가 받을 금액 얼마? 3천 전액 배당받고 나머지 1,000은 누가 가져가노? 물상보증인. 이렇게 가져가는 거지. 그럼 거기서는 지금 무가 X 토지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하면 얼마? 무는 얼마? 3천 전액 받고 그 다음 물상보증인은 하면 얼마? 1,000 이렇게 가는 거지. 되겠습니까? 예. 그게 돼야 된다. 다시 물상보증인 전액 실행했다. 누가 갚은 거랑 마찬가지. 물상보증인이 누가 갚아야 될 거를 얼마 갚았노? 5천. 그러면 나중에 채무자 목적물 실행해서 얼마 받아야 되는데 5천 받아야 되는데 얼마에 지금 배당됐노? 4천. 그러면 4천을 전액 누가 가져가노? 물상보증인이 가져가지. 얼마 갚았으니까 5천 갚았는데 자기는 얼마? 4천 가져가는데 또 무는 누구한테 돈 받을 거 있노? 빨리. 물상보증인 4천 가져가는 걸 무가 얼마? 3천 자기가 가져가고 나머지 어떻게 물상보증인은 얼마 가져가네? 1천. 그지? 맞습니까? 예.
자, 그거고. 그래서 답은 몇 번? 무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하면 얼마? 3천. 물상보증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하면 얼마? 1천. 그치? 되겠습니까? 네.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10번 갑니다. 갑은 을에 대한 사모의 채권. 역시 갑은 채권자입니다. 을 소유의 X 토지와 Y 건물의 각각 1번. 둘 다 누구 건의 채무자. 둘 다 무슨 자? 채무자. 그치? 1번 저당권을 취득하고 병은 X 토지에 2억 4천의 2번. 정은 Y 건물에 대해서 1억 6천의 2번 저당권을 취득해서 X, Y 모두 경매되어 매각대금은 4억 X의 매각대금 4억, Y 건물 2억 동시에 배당되는 경우 저희 Y 건물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했습니다. 자, 요거는 또 이제 둘 다 본다. 이건 둘 다 채무자 목적물이죠. 어디 줄 쳐야 되노? 을 소유의 X 토지와 Y. 그럼 둘 다 채무자다. X와 Y인데, 자, 1번 얼마? 3억, 그지? 3억인데 1번 값 3억, 1번 값 3억, 2번 병 2억 4천, 2번 정 1억 6천 2번 저당권에 X와 경매되는데 요거 얼마? 4억, 요건 얼마? 2억. 그럼 자, 요건 간단하게 2대1. 몇 대 1? 2대1. 그럼 2대1이니까 요 3억을 2대1로 하면 요거 얼마? 2억. 요거 얼마? 1억. 요거는 계산 안 해도 되겠네. 요 그러면 결국 갑이 2억 배당받으면 요 병은 나머지 얼마? 2억. 맞습니까? 계산됩니까? 요거 돼야 된다. 요거 돼야 된다. 이게 몇 대 1? 2대 1. 3억을 2대 1로 하니까 요거 얼마? 2억. 요거 1억. 해서 3억 배당받고 요 4억에서 갑이 2억 가져갔으니까 병은 나머지 얼마? 2억. 그럼 여기도 갑이 1억을 가져가면 정은 얼마? 1억.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뭐 간단하게. 요거는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지. 정이 Y 건물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하면 얼마? 1억. 그 다음 병이 X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하면 얼마? 2억. 이렇게 가는 거지, 그지? 요렇게 간단하게 나온다. 근데 선생, 그러면 이렇게 내가 빨리 해서 나는 머리가 좀 띵하기 때문에 숫자 보고 난 계산 잘 못해. 그럼 계산해야 된다. 그럼 요 계산하는 방법은, 자, 요거 어떻게 해서 2억이 되느냐 하면은, 자, 받을 금액 얼마? 3억. 받을 금액 곱하기 물건 합산액 두 개 얼마? 6억. 물건 합산액 얼마? 6억. 해당 목적물 얼마? 4억. 몇 분의 1? 3분의 2. 몇 분의 2? 3분의 2지. 몇 분의 2? 약분하잖아요. 산수 안 되면 이제 미치는 거지. 몇 분의 2? 약분하잖아요. 그지? 그럼 몇 분의 2? 3분의 2. 맞습니까? 그럼 이 곱하잖아요. 날라가고 얼마? 2억. 계산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요거 어쨌든 선순위가 4억 중에서 2억 가져가니까 병은 얼마? 2억. 요거 2억이면 나머지는 얼마? 1억. 두 개 합쳐서 얼마 돼야 되니까? 3억. 그럼 2억 중에서 1억 가져갔으니까 정은 얼마? 1억. 되겠습니까? 예. 자, 그렇게 해서, 끝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법, 그지? 자기가 해봐야 됩니다. 이거 공동저당 꼭 시험 문제. 자, 그럼 빨리 여러분, 그죠? 자, 두 개 다 채무자다 경매가액에 비례. 그럼 경매가액에 비례 계산하는 방법은 1 받을 금액 곱하기 물건 합산액 분의 해당 목적물 하면 그거 한 개 나오면 한 개만 구해지면 나머지 나온다. 왜?
두 개 합쳐서 3억이다. 요거 한 개 정해졌다 2억, 요건 나머지 얼마? 1억. 요거 한 개 정해졌다 1억 4천, 나머지 3억이라고 하면 얼마? 1억 6천. 한 개만 정해지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한을 가지고 판단하면 되거든.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법 들어가는데, 그지? 계약법도 자, 순서. 자, 칠판 보는데 계약의 의의, 계약의 종류, 세 번째 계약의 성립. 여러분 계약의 성립은 우리 불성립, 우리 수업 시간에 한 거 성립, 계약 체결 사유 과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계약의 효력, 무슨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 위험부담, 요 제3자를 위한 계약, 다섯 번째 해제해지, 여섯 번째 매매, 일곱 번째 무슨 차? 임대차. 자, 갑니다. 의 종류, 성립 몇 개? 3개, 효력 3개, 성립 3개, 효력 3개. 다시 뭐? 성립 3개, 효력 3개, 다시 성립 3개, 효력 3개, 해제해지, 매매, 임대차. 그치? 근데 주로 시험은 요 4번 효력과 해제해지 여기서 뒤에서 많이 낸다. 앞에 많이 해도. 그러면 요 계약의 의의에서는 주로 뭘 가냐면은, 계약의 의의에서는 주로 계약 자유의 원칙과 약관을 가지고 낸다. 예? 무슨 관? 약관을 가지고 내고. 그럼 계약의 종류에서는 요거 유상무상, 쌍무, 편무.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 우리 규칙 알고 있잖아요. 무슨 유? 쌍유, 무편. 앞에 쌍무가 나오면 뒤에 반드시 뭐? 유상. 쌍무는 모두 유상. O. 모든 유상은 쌍무다. X. 그지? 유상이면서 편무인 거 있죠. 현상 강구 때문에 앞에 항상 쌍이 와야 된다. 그걸 무슨 유? 쌍. 모든 쌍무는 유상하면 뭐? O. 쌍무는 모두 유상. O. 무조건 O다. 앞에 무조건 뭐가 와야 된다? 쌍무. 다시 모든 쌍무는 뭐? 유상. 쌍무는 항상 뭐? 유상 하면 뭐? O. 무조건 앞에 뭐가 오든 쌍이 와야 된다. 쌍. 그 다음에 모든 무상은 뭐? 편무. OX. O. 무상은 항상 편무. O. 무조건 앞에 무상 오고 뭐 항상이든 뭐 어쩌고든 오든 항상 그렇게 하면 된다. 무슨 유? 쌍유 무편. 그지? 지금 됐습니까? 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1번 계약 자유 틀린 것 이렇게 했는데 그지? 요거는 뭐 국어인데 그지? 국어인데 그 4번 안 보면 4번 1번에 4번 그죠? 관계를 명확하게 증거로 보존하려 할 때는 됐습니까? 당사자로 하여금 신중을 깨하도록 할 경우는 방식의 자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방식의 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방식이 딱 어떻게 했다? 정해져 있어야 된다. 한번 잘 읽어봐라. 그거 읽어보면 뜻에 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증거를 보존하려 할 때는 신중을 깨하려 할 때는 방식의 자유가 인정된다. OX, X. 그런 경우는 딱 뭐 한다? 정해져 있어야 된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방식은 뭐 한다?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래서 1번에 4번 틀리고, 그죠? 그 다음 약관은 주로 누가 제시합니까? 사업자가 제시하잖아요. 그럼 사업자가 내용을 결정하고 사업자가 방식을 결정하고 하지만 고객은 체결할 것인가 상대방으로 할 것인가 그런 자유만 있다. 그래서 그 5번은 1번의 5번 약관이 지배하는 거래행위 고객은 뭐의 자유만 체결하느냐 안 하냐 하는 자유만 인정. 내용 결정의 자유. 아까 내용은 누가 전부 다 결정하노?
사업자가 해서, 근데 이제 거기에 뭐 할 뿐이다? 동의할 뿐이죠. 그지? 그 다음, 계약에 관해서 옳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무상계약 때라. 정여, 사용대차, 그 두 개는 절대로 무상. 다시 뭐, 정여, 사용대차는 절대로 무상. 소비대차, 위임, 임치, 세 개. 다시 뭐, 소비대차, 위임, 임치, 그 세 개는 원칙은 무상이지만 뭐, 유상으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유상, 무상 다 되면 원칙, 아무런 말이 없으면 뭐가 원칙? 무상. 자, 다시 유상, 무상 다 되는 거 세 개. 소비대차, 위임, 임치. 그지? 그러면 그 유상, 무상 다 되면 특별한 말이 없으면 어느 게 원칙? 무상이 원칙. 그럼 자, 다시 정여, 사용대차, 그 두 개는 절대로 무상. 소비대차, 위임, 임치는 다시 뭐? 소비대차, 위임, 임치는 유상, 무상. 원칙은 뭐? 무상. 무상이면 뭐? 편무. 유상이면 뭐? 쌍무. 이렇게 간다. 그 다음에 다시 소비대차, 위임, 임치. 다시 뭐? 소비대차, 위임, 임치. 그래서 2번 틀린 거, 1번 틀렸네. 뭐? 위임은 유상으로 할 수 있을 뿐이다. OX, X. 뭐? 위임. 세 개 같이 기억한다. 빨리. 세 개. 소비대차, 위임, 임치. 그 세 개는 유상, 무상 다 되고. 그 다음에 이번 현상 강구는 무슨 계약이다? 요물계약. 그 다음에 뭐 불제 소송 제기하지 않겠다 하는 낙성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나머지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요 2번처럼 요 1번은 그 맞게 고쳐가지고 위임은 뭐 유상, 무상 다 되고 나머지는 맞다 기억한다. 그 다음에 오른쪽 올라가서 4번 계속적 계약. 계속적 계약 하면 뭐 무슨 원칙? 사정 변경의 원칙이 고려될 수 있다. 그리고 계속적 계약에서는 원칙적으로 뭐라는 말 쓴다? 해지. 자, 조심해야 됩니다. 5번 해지인데 계속적 계약은 항상 해지만 나타난다 하면 OX, X. 무슨 착수 전에는 이행 착수 전에는 뭐 해제. 그 다음에 여러분은 그 1번 같으면 다시 왼쪽으로 와서 1번은 아까 몇 번이 틀렸노? 4번.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아까 뭐 방식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고 정해져 있다. 요식행위. 무슨 행위? 요식행위로 한다. 방식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고 무슨 행위로 한다? 요식행위로 하는데, 자, 근데 1, 2, 3, 4 다 맞는데 그 1번의 2번은 토지거래 허가지역. 2번은 무슨 거래 허가지역?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는 도지사의 뭐를 받아야 된다? 허가. 그치?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2번, 그죠? 그럼 2번은 계약 자유가 되더라도 그 103조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무슨 자유를 인정하더라도 계약 자유 하더라도 몇 조에 해당하면은 103조에 해당하면은 유효, 무효 하는 거. 그런 거, 그지? 그런 것들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되고. 자, 3번 갑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와서 3번. 여러분, 아까 약관은 누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노? 사업자가. 소비자는 그러면 뭐 어떤 자유만 있노? 체결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상대방으로 할 것인가, 그 두 개 자유만 있다. 근데 내용 결정, 내용의 자유 넣으면 OX, X. 내용은 누가 정하노? 사업자가. 그치? 그래서 그 3분의 3번이 틀린 이유는 뭐 때문에 틀렸냐면은 뭐 내용 때문에 틀렸다. 뭐 때문에 틀렸다? 내용. 그 다음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죠? 나머지 4개는 맞다. 그 다음 4번으로 갑니다. 그 4번에 조금, 그죠? 그 약관에 대한 기술 중 틀린 거 이렇게 했죠. 그 약관이 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럼 고객의 동의는 동그라미에서 구속력. 무슨요? 구속력. 계약을 지키게 하는 근거지. 동의가 있다고 해서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그럼 계약의 구속력은 뭐가 있어야 되고, 동의가 있어야 되고, 약관이 계약이 되는 것은 그 약관 규제에서 사업자가 뭐 하면은
설명하고 제시하면은 계약이 된다. 다시 약관은 언제 계약이 되냐 하면은 사업자가 뭐하고 설명하고 제시하면은 계약이 되고, 근데 그걸 구속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 그럼 여러분 거기에서 핵심은 뭐가 핵심이고, 빨리 계약으로 되기 위해서는 하면은 사업자가 하면은 설명하면은 일단 계약이 됐으면 설명하면은 계약의 내용으로 뭐한다? 추정한다. 다시 그럼 어디에도 줄친다? 빨리 계약으로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하면은 설명하면은 계약의 내용으로 된 거로 어떻게 한다? 추정하고, 근데 그게 이제 상대방이 확실하게 그게 구속력 지키게 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하는 것은 뭐가 있었을 때, 동의가 있을 때부터 구속력이 발생한다. 좀 어렵다. 그래서 그 고객의 동의는 해서 줄 땡겨서 구속력, 그 다음 유효, 계약의 유효성, 그렇게 한다. 계약으로 되기 위해서는 아까 좀 무슨 자가 사업자가 설명하면은 계약의 내용으로 뭐한다? 추정하고 약관 규정에서, 그럼 그게 그 고객이 동의하는 것은 아까 계약의 무슨력? 구속력 또는 계약이 유효하게 되는 거고, 계약으로 되는 거하고 계약이 유효한 거하고 다르다. 되겠습니까? 지켜야 되고 유효한 거는 상대방이 뭐가 있었을 때 동의, 거기서 발생한다 하는 거. 계약으로 되는 거는 무슨 자가 다시 사업자가 하면은 설명하면은 계약의 내용으로 어떻게 한다? 추정. 그렇게 기억한다. 조금 어렵다.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거 넘기지 말고 그 4분의 2번 4분의 2번은 여러분 약관이 있는데 약관과 다른 합의하면 다른 합의가 우선한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약관과 다른 합의가 있으면 뭐가 우선한다? 합의 우선의 원칙. 그걸 수기문자 우선의 원칙 이렇게 한다. 수기문자 우선의 원칙. 약관이 이렇게 어렵게 안 나온다. 좀 어렵다. 됐습니까? 약관과 인쇄된 약관이 손으로 적은 문자가 있으면 뭐가 우선한다? 손으로 적은. 그걸 뭐라 하냐면은 약관과 다른 합의가 있으면 뭐가 우선한다? 합의 우선의 원칙. 그게 지금 4분의 2번.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 5번은 자 넘기지 말고 4분의 5번. 설명 의무는 누가 설명하느냐 하면은 사업자가 설명 의무 진다. 근데 사업자가 중요 사항을 설명해야 되는데 사업자가 설명하지 않았다. 그걸 설명 의무 위반. 무슨 의무 위반? 설명 의무 위반. 4분의 5번.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때 사업자는 주장할 수 없고 누구? 고객은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자 4분의 5번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목 붙이면 무슨 의무 위반? 설명 의무 위반. 누구는 주장할 수 없고 사업자는 주장할 수 없고 누구는 주장할 수 있다? 고객. 그 다음 다시 4분의 2번 갑니다. 4분의 2번 4분의 2번을 뭐라고 그러노? 수기문자 우선의 원칙 또는 약관과 다른 합의가 있으면 뭐가? 합의 우선의 원칙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아까 좀 요거 지금 보다는 아까 고객이 동의는 아까 계약의 무슨력, 구속력, 계약의 유효성 근거는 뭐다? 동의. 계약의 내용으로 되는 거는 아까 사업자가 하면은 설명하면 계약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추정. 그렇게 기억한다. 자, 그 다음 5번으로 갑니다. 5번으로 갑니다. 계약 성립에 관해서 틀린 것, 그죠? 1번. 격지자 간의 계약은, 자, 격지자 간의 계약은, 격지자 간에서 언제 계약 성립? 승낙, 발신. 뭐 발신? 승낙, 발신.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에 도달하면 발소한 시점에 성립한다. 맞죠? 예. 승립은 언제 성립? 발송 시점. 그 다음에
당사자 사이 동일한 내용이 청량이 서로 교차되는 두 청량이 모두 뭐한테? 도달. 맞죠? 예. 모두 도달. 다른 말로 늦게 도달. 같은 말 무슨 도달? 모두 도달. 늦게 도달 했을 때 계약 어떻게 한다? 성립. 그 다음에 계약에 적용되는 법령 동그라미 무슨 령? 법령과 동일한 약관 내용은 설명 의무가 없다. 무슨 의무 없다? 설명 의무 면제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죠? 아까 약관은 누가 설명한다 했습니까? 사업자가. 자, 약관 설명 의무 무슨 자? 사업자. 설명 의무 입증 책임 사업자가 설명했음을 입증해야 됩니다. 입증 안 하면 설명 안 한 거로 본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설명 의무 가지고 잘 됩니다. 설명 의무 위반, 누구? 사업자는 주장할 수 없고, 누구? 고객 또는 상대방은 유리하면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요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설명 의무 면제. 그러면 사업자가 설명 안 해도 되는 거 몇 개? 4개. 1. 무슨 분이? 충분히. 2번. 충분히. 3번. 당연히. 4번째. 현저히. 요 4개 꼭 기억해야 된다. 요 4개는 무슨 의무 없다? 설명 의무 없다. 이게 무슨 분이?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 당연히 적용되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현저히 설명이 곤란한 사항. 요 4개는 무슨 의무 없다? 설명 의무 없다. 설명 의무가 면제 없다. 이런 말이다. 그럼 요거 잘 된다. 요거. 어느 거? 요거. 당연히 적용되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그러면 약관에 규정이 약관에 안 해놔도 어디에 규정이 있다? 법에. 그러면 약관에 규정 안 해도 되는데 또 한 번 규정해 놨대. 그걸 요거를 뭐냐면은 강조적 규정, 부연적 규정, 중첩적 규정. 어디에 규정이 있는데 법에 규정이 있는데 또 약관에 해놨거든. 그걸 무슨적 규정? 강조적 규정, 부연적, 중첩적 규정은 무슨 의무 없다? 설명 의무 없다. 이게 그거 되게 설명 의무 가지고 잘 출제한다. 나오면. 그래서 그 5번에 4번은 핵심 단어가 무슨 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약관을 중요한 설명은 면제되지 않으면 원칙이다. OX, X. 그지? 그 다음 4번도 짱 중요하죠. 5번에 4번. 여러분, 약관에서 일부 무효의 법리는 민법상 일부 무효의 법리와 완전히 뭐다? 반대예요. 그래서 무효조항만 무효, 나머지는 그대로 유효. 그러면 유효조항만 가지고 목적 달성 불가능하거나 일방적에게 불리할 때는 무슨 무효? 전부 무효.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5번은 여러분 판례인데, 5번은 여러분 그냥 기억해 놓고, 그죠? 그 다음 6번 갑니다. 6번. 약관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또 나왔죠? 이미 법령에 정해진 것을 약관에, 6번에 1번. 이미 법령에 정해진 것을 약관에 그대로 했다. 이건 무슨 의무 없다? 설명 의무 없다. 설명 하회하고 하면 OX, X. 법령의 규정인 거 한 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약관에 규정해 놨을 뿐이지, 굳이 그는 설명 의무 있다, 없다? 없다. 어디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령. 여러분, 법령에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몰라도 당연히 아는 거로 본다, 모르는 거로 본다? 아는 거로 본다. 이런 말이지, 그지?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 7번으로 갑니다. 계약의 종류. 여러분 1번은 7번에 1번 무슨 광고? 현상 광고는 요물계약, 아니 편무계약. 여러분 현상 광고는 무슨 무? 편무. 그러면 여러분 현상 광고 꼭 기억해야 된다. 현상 광고, 그죠? 무슨 광고? 현상 광고는 요물이면서 유상이면서 요물이면서 뭐 편무 계약이다 하는 거. 요거 세 개. 무슨 물? 요물, 유상, 편무. 꼭 기억한다. 유상이면서 무슨 무? 편무면서 뭐? 요물 계약. 그 다음에 2번은 무편. 무슨 편? 무편. 사용대차와 정년은 무상이잖아. 절대로 무상. 무상이면 뭐? 편무인데 조합은 뭐? 유상이면서 쌍무. 조합은 무슨 상? 유상이면서 뭐? 쌍무. 그 다음에 3번은 쌍류. 무슨 류? 쌍류. 그래서 소비대차 임치는 유상이면서 쌍무인데 여러분 사용대차 무슨 대차? 사용대차는 무상이면서 뭐? 편무. 그래서 4번 정답. 고용, 도급, 임대차는 무슨 상? 유상. 다시 합니다. 3번은 무슨 대차? 사용대차 무상. 2번은 조합 뭐? 유상. 유상이면 뭐? 쌍무. 1번은 현상광고 뭐? 편무. 유상이면서 뭐? 편무. 쌍무 반대는 뭐? 편무.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5번은 정려와 사용대차는 무상이지만 뭐 교환은 뭐 유상. 그렇게 한다. 그 다음 8번 갑니다. 틀린 거. 여러분 틀린 거 5번 요물계약. 요물계약 줄 땡겨서 3개만 기억한다. 그지? 무슨 금? 현상광고, 계약금 계약, 대물변제. 보증금은 원칙은 요물이지만 낙성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가지고는 잘 안 된다. 보증금은 학설 대립이 있기 때문에 안 나온다 했대게. 그럼 3개만 기억한다. 요물 무슨 광고? 현상광고, 계약금 계약, 대물변제. 그 외에는 무조건 낙성이다. 요물 없다. 그럼 2번은 어떻게 하노? 2번 조심해야 돼. 2번 나오면 뭐? 쌍류. 이렇게 한다. 무조건 뭐? 쌍류. 쌍무는 반드시 무슨 상? 유상. 무슨 류? 쌍류. 그 다음, 민법이 규정하는 전형계약이 아닌 것. 그럼 1번, 사무관리. 사무관리는 이건 계약이 아니고 무슨 행위다? 사실행위다. 이게. 준법률행위로서 사실행위. 무슨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법률행위하고 준법률행위 완전히 다르죠. 계약은 무슨 행위입니까? 법률행위. 사무관리는 준법률행위 하면서 무슨 행위? 사실행위. 나머지는 2, 3, 4, 5는 전부 다 무슨 약? 계약. 그럼 요것도 계약이 아닌 것 이렇게도 안 하고 요거는 다음 중 법률행위가 아닌 것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 법률행위가 아닌 것 하면 몇 번? 1번. 1번은 뭐? 준법률행위면서 무슨 행위? 사실행위. 나머지는 전부 다 무슨 약? 계약으로서 무슨 행위? 법률행위. 그 다음 10번 정려와 사용대차는 절대로 무상. 빨리 대라. 무편. 무슨 편? 무편. 쌍무가 아니고 무슨 무? 편무. 무슨 무? 편무. 2번 동시행관계 있다. 무슨 이행관계 있다? 동시행관계 있는 거 대라. 무효, 취소, 해제, 반환. 무슨 이행? 동시행. 다시 뭐? 무효, 취소, 해제, 반환. 무슨 이행? 동시행. 또 하나 무슨 불능? 이행불능 나오면 무조건 무슨 이행? 동시행.
매수 청구 나오면 무슨 이행? 동시행. 세 개는 꼭 기억한다. 다시 무효, 취소, 해제, 반환, 이행, 불능, 매수 청구. 그럼 요거는 무효, 반환 나왔죠? 무슨 이행 관계 있다? 동시행. 그 다음에 여러분 동시행과 위험부담. 다시 동시행과 위험부담. 다시 동시행과 위험부담은 어디에서만 인정된다? 쌍무. 그럼 거꾸로 편무에서는 동시행 위험부담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는 나중에 동시행 항변권 할 때 하는데 4번도 짱짱짱. 4번 짱짱짱. 줄 치는데 어디 줄 치면 제일 좋겠노? 4번. 4번 틀렸는데. 핵심 단어.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행 청구는 무섭게 자유롭게 뻔뻔스럽게 청구. 다시 청구는 앞으로 청구는 무슨스럽게 뻔뻔스럽게. 다시 청구는 뻔뻔스럽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청구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된다. 청구하기 위해서 어쩌게 된다. 이런 말로 하면 OX, X. 청구는 무슨롭게 자유롭게 뻔뻔스럽게 청구한다. 뻔뻔스럽게 청구하면 상대방 무슨 이행 주장? 동시행 주장.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먼저 이행하는 거하고 이행지체에 빠뜨리는 거하고 청구하고 동시행 다르다. 다시 핵심 단어.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슨롭게 자유롭게 뻔뻔스럽게. 그러면 자기 채무 이행 안 해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빨리 있다. 그렇지. 그럼 여기는 핵심 단어는 이행 청구다. 꼭 기억한다. 잘 나온다 이게. 거의 나오면 잘 틀리니까 선생이 이게 무슨 청구는 이행 청구는 무슨스럽게 뻔뻔스럽게. 그럼 자기 채무 이행 안 해도 청구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자기 채무 이행 안 하면서 뻔뻔스럽게 청구하면은 상대방 무슨 이행 주장? 동시행 주장. 그렇지. 그래서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행해야 한다. OX, X. 이행지체 빠뜨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이행해야 된다. 자기가 먼저 이행하는 거는 상대방을 무슨 지체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먼저 이행. 청구는 무슨스럽게 뻔뻔스럽게 무슨롭게 자유롭게. 그래서 청구인지 이행지체인지 동시행인지 그거 항상 살펴야 된다. 그럼 여기는 포인트가 뭐다? 청구는 무슨스럽게 그럼 자기 채무 이행 안 해도 청구할 수 있다 하면 오. 그렇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아까 동시행 위험부담은 어디에서만 나타난다? 오직 어디에? 쌍무. 편무에서는 동시행 위험부담이라는 단어 있다 없다? 없다.